오늘은 9월 7일에 발표한 공급 대책에 대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 영상에서 올린 바와 같이 공급과 관리 감독 강화, 그리고 수요억 재책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기 신도시의 땅을 건설사 또는 시행사에게 매각하는 방식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골자입니다. 개발 이익을 건설사가 아닌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3기 신도시에서는 LH의 브랜드인 안단테만 볼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요. 민간에게 도급형으로 설계와 시공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일반 분양은 안 나오고 임대만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것인데요. 공급 유형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LH개혁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호가 착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추가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민간기업에 매각하면 민간기업은 땅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 분양을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이것을 방지하고 조기 분양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쉽게 이야기하면 2기 신도시 및 3기 신도시의 상업용지 사무실을 건설할 수 있는 자족용지를 용도 전환하여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2030년까지 수도권에 1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면 빨리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부의 공급 의지가 의심스러워집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공공택지의 사업을 천천히 했는데 앞으로는 빨리 하겠습니다. 이런 말인 거네요. 2026년 분양 예정 물량에서 알 수 있듯이 정말로 분양 물량이 적은 것 같습니다. 다만 2029년에 착공한다고 하는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좋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실효성은 없어 보이지만 내용은 공유해 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재건축 시 용적률을 높여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님이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존에 있는 것을 문서 작업만 하였네요. 노후 공공청사 등 재정비 복합개발은 얼마 전 기사에 나온 동사무소에 짓는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5구 타입, 8사 타입의 대단지 커뮤니티가 구성된 아파트인데 정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성대 야구장 위례 업무지구 등에서 2030년까지 4,000호를 공급 예정이며 이 부분은 이번 대책에 처음 나온 부지입니다. 그리고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도 있는데 이것이 주택공급 대책인가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연합기숙사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안 된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걸까요? 인근 원룸 소유주의 지역 이기주의로 인하여 지금까지 안 된 것이죠. 공공도심복합사업은 지금도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이건 역시 서울에서 이미 진행 중입니다. 오세훈표 모아타운으로 여러 곳 진행 중입니다. 다만 특별법을 만들어서 2030년까지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비사업제도 종합개편은 크게 지원 확대와 인허가 통합 심의입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 초기 지원을 확대하고 조합 설립 단계에서 동의서 접수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정비사업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 시행인가와 관리 처분 계획을 같이 하여 시간을 줄이는 것인데 이것도 이미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식속통합기획과 유사합니다. 다만 이것이 법제화되면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하는 정비사업의 속도가 빨라질 듯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실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꼭 하나만 선정하라고 한다면 미분양 시 매입 확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방은 지금도 미분양이 있고 서울은 분양 물량이 부족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미지수네요. 지금까지 보신 공급 대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기가 2030년까지라는 것입니다. 당장 2026년, 2027년의 공급 대란으로 인한 전세가의 상승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대다수인데 단기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듯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감독 조직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부에서 신고가가 속출하여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시 감독 조직을 운영하고 실거래 신고 시 계약금이 입금된 증빙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격 띄우기 다운계약 등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동산 감독을 처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몇 차례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를 적발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권 거래 시 양도세율이 높기 때문에 다운계약에 유혹이 생기는데요.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규제 지역의 LTV를 10% 낮추는 것입니다. 현재 규제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이며 627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6억 원인 점을 고려한다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택매매 사업자와 임대사업자의 대출을 제한하는데요. 대출이 될 거라 생각하고 법원 경매에서 낙찰받은 분은 대책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리고 법원 경매의 인기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겠네요. 다음은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 제한입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여 갭투자를 막겠다는 것이며 이미 완료된 대출에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국토부 장관도 지정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공공개발 사업에서만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하였는데 앞으로는 서울시장과 협의 없이 국토부에서 바로 지정 가능합니다. 97 공급대책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대책이지만 공급에 큰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감독기구를 신설하여 불법 편법 거래에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규제 지역의 LTV 축소,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 제한으로 수요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강보합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또다시 주택가격의 급등이 나타난다면 전세대출 제한 등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나올 것이라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정보는 여기까지이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